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스포츠입니다. 모터 스포츠입니다. 모터사이클 카레이서. 한국에는 최윤례 선수라는 걸출한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녀는 모터사이클 선수를 했고 현재는 카레이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터에서는 최윤례 선수를 모시고 그녀가 겪어온 모터스포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이 모터스포츠는 남녀 구별이 없이 하는 거죠. 네, 승마도 마찬가지고 차도 레이싱도 그리고 바이크 쪽도 모터 스포츠는 여자 남자 구분이 따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1000cc급은 그 모터바이크에서는 거의 최상의 예, 수준이죠.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무겁기도 할 거고 굉장히 빠르기도 할 텐데 가장 성적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종합 4위까지 했었어요. 재밌는 게 첫 시즌을 시작을 할 때면 오토바이 이 바이크 출전 대수가 한 60대 가까이 돼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한 중상위 정도는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남자 선수분들이 커트라인을 저로 잡더라고요. 도로에서 정말 잘 탄다, 동호회에서 야, 너 정도면 가가지고 1등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친구들이 천국에서 진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여자보다는 잘 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커트라인이 저예요. 저를 넘어가면 거의 마지막 시즌까지 다 타고요. 저를 못 넘어가면 이제 하나 둘씩 그만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들 말씀이 네가 그 바이크 모터 스포츠에 획을 긋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많이 그만두게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셨거든요. 팬클럽도 있으셨죠?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저희 카페에 들어와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운영이 되다가요. 회원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거의 한 3,000명, 막 4,000명이 갑자기 확 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시집을 가니까 그렇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영화 출연도 하셨죠? 제가 제 얼굴이 나간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배우들의 대역을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출연을 한 게 똥개? 정우성 주연의 전윤생 씨 주연의 똥개라는 영화였었고요. 그거 얘기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게 푸른 소금? 그리고 박진영 씨 나오는 500만 불의 사나이, 이나영 씨 나오는 뭐 등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는 1000cc 모터바이크 선수를 하셨죠? 네. 어떤 경로로 이렇게 모터바이크에 빠지게 되셨나요? 일단 바이크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통해서 두 바퀴에 대한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앞에 보면 이렇게 술 달린 거 의자, 작은 의자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서부터 바람을 맞고 좀 스피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안에서는 썩 반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터바이크를 탔을 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여자가 바이크를 탄다는 게 쉽게 인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에 슬립을 하고 넘어져도 떼굴떼굴 굴러도 뭐 이런 안전보호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타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2004년도쯤에 부모님을 경기장으로 모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저는 사고가 안 났는데 다른 선수가 이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이 코너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도는 코너거든요. 거기 데서 슬립을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셔가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오토바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다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때 아신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렸을 때 좀 더 빨리 바이크를 탄다고 했을 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모터바이크를 하시다가 카 레이서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어떤 기계가 있었습니까?
2003년도쯤, 2004년도쯤 이세찬 감독님을 이제 처음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보통 자동차 쪽에 계시던 분들이, 자동차 선수들이 바이크를 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바이크를 타던 선수들이 차 쪽으로 넘어가서 휩쓰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아마 이세찬 감독님이 보시고 네가 바이크를 타니까 차도 잘 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를 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가 이렇게 재밌는지를 모르고 바이크만으로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못 하다가 해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알스타즈 팀에 소속이 되어서 차를 타기 시작을 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비슷해요. 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래서 엄마 같은 느낌이고요. 자동차는 약간 아빠 같은 느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레이서 중에 여성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자동차 쪽은 한 5분, 6분 현역으로 지금 그 정도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윤래 씨가 출전하는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F1에 출전하는 선수가 없어요, 아직. 그 정도로 F1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레벨은 1에서 10까지 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출전하는 클래스는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초보 단계다. 네, 가장 초보 단계에 음. 아마추어전을 나가놓고는 있지만 프로들 못지않은 팀 구성과 그리고 단단한 감독님과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윤래 씨는 성적은 어땠습니까? 카레이서에서는. 예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2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는 3위? 물론 남녀 까지. 구별 없이 아, 같이, 예, 물론. 같이 한 거죠. 네. 뭐 물론 위험도는 측정할 수는 없겠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경쟁을 하다 보면 막 180km, 200km 가까이 되는 속도에서 슬립을 하고 떼굴떼굴 굴러도 아직까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박상 정도? 뭐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적이 없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보편화되어 있는 보드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졌어요. 바이크나 차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히 안전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었던 것 같고, 보드, 스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속도도 얼마 안 나는데 뭐 이게 얼마나 다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에 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레이서를 하려면 체력이 굉장히 대단해야 돼. 물론 정신력도 강해야 되지만은 평소에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게 매일 수영을 해요. 일반 분들 하시면은 한 1시간, 30분 바짝 하고 나가시잖아요. 아니면은 한 번 갔다 오고 쉬었다가 한 번 갔다 오고 쉬었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가면은 1시간 반, 1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은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분 있으시죠? 네, 아들 6살 난 아들 있어요. 네. 그 아드님이 모터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엄마 나 이거 할래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벌써 카트를 태우고 있어요. 더 태워보고 자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응원을 많이 해줄 생각이고요. 정말 자질이 있다면, 그리고 노력을 할 줄 아는 친구로 커 나간다면 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태워주고 싶어요. 그 사고가 나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몰래 타려고 하고, 모르게 타려고 하고, 안 보이는 데서 음지에서 타고, 제대로 안 배우고 타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큼은 안전하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포뮬러 1 드라이버가 탄생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15년 안에 뭐 좀 더 빠르면은 F3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12년 안에. 제 꿈이에요. 본인은
별로 여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시기 전에도 이제 오토바이를 탔고 카레이싱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결혼하고서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선수 생명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도 궁금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탈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면 저는 코치로 넘어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양성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모터스포츠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모터스포츠라는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명품 칼이 있어요. 장인들이 쓰는 이 명품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어떤 사람이 쥐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바이크나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지 이 자체만으로도 위험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